경매하러 법원 가십니까? 알아야 하는 것들 이 영상에서 진짜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경매하러 법원 가면 와 진짜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법원만 수십 번 다니면서 아무도 안 알려줬지만 이건 꼭 알고 가야겠다 싶은 것들 모아봤습니다. 법원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입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찰하는 날 법원으로 출발하는 것부터 끝나고 나올 때까지 완전 생생하고 사소한 것들도 디테일하게 담아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입찰하는 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입찰할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나 시세 조사나 아니면 입찰가 산정까지 마친 상태겠죠. 그러면 바로 짐 싸고 법원으로 출발하지 마시고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입찰할 물건이 변경이나 취하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자칫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했다가 시간 낭비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입찰 후보로 삼았던 물건이 여러 개가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1순위였던 물건이 그날 변경이 되어서 2순위 물건으로 입찰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폐찰하긴 했지만 개찰 시간이 법원마다 다른데 보통 10시에서 10시 반쯤입니다. 이 시간은 그때까지 입찰표를 내야 된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입찰표를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는 법원이 몇 시부터인지 인터넷으로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법원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가는 법원이라면 가급적이면 여유롭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법원은 이 시간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입찰표를 받습니다. 준비물입니다. 법원 가실 때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도장, 신분증, 보증금 수표, 그리고 펜도 준비해 가시면 좋고요. 대리 입찰이라면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입찰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못 가져가신다면 미리 입찰표에 날인된 입찰표랑 입찰봉투 이런 것들을 챙겨 가셔야 됩니다. 보증금 수표 준비하실 때 제가 드리는 팁은 보증금 수표를 이렇게 보증금에 맞춰서 한 장 뽑는 것보다는 좀 여러 장 나눠서 발급받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6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5장, 100만 원짜리 9장, 10만 원짜리 10장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게 보통 입찰을 하러 가면 우리가 낙찰보다는 폐찰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폐찰을 하면은 또 은행 가서 그거 입금해야 되고 또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낱장으로 이렇게 여러 장 받아두면은 오늘 폐찰하더라도 다음번 입찰 때 또 쓸 수 있어서 저는 이게 훨씬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거 보증금 확인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좀 싫어하시긴 하던데 아무튼 보증금은 입찰 하루 전날까지는 꼭 준비하세요. 이게 입찰 시간이 10시에서 10시 반부터고 은행 문 여는 시간이 9시부터니까 이게 당일날 준비하려고 하면 정신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날까지는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인주 이거 챙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법원에도 인주가 다 비치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워낙 험하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막 되게 끈적끈적하고 도장 찍고 나면 도장 다 묻어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 다이소 가면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하나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편입니다. 법원 가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보증금 수표가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서 가급적이면 자차를 이용해서 다녔었고요. 법원의 주차비는 무료인데 법원은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차량 오부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차 번호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체크해서 오늘 내 차가 주차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법원에 주차를 못 하더라도 그 주변에 보면 무슨 법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이런 여러 가지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보통은 유료 주차장이죠. 유료 돈을 내고라도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 2시간 무료라든지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차 가지고 갔을 때 법원 입구에서 차 주차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 보고 아이고 오늘 답 없다 싶으면 그냥 일찌감치 주변 상가로 가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주차까지 했으면 법원 들어가야죠. 대부분 이렇게 소지품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께서 하라는 대로 짐 놓고 이렇게 손 벌려서 검사하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법원에는 입구가 여러 개긴 한데 그 소지품 검사하는 곳 때문에 경매법정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보통 하나입니다. 이제 법정 앞에 도착하면 그 앞에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일반인들 같진 않고 뭔가 직업적으로 부동산 사장님 포스를 풍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대출 상담사 분들이시거나 법무사 분들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낙찰받고 나오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 잠깐 이제 슈퍼스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명함이랑 주시고 막 연락처랑 이름 여쭤보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그 기분 만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그날 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된 걸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앉아 계시면 자리 옆에다 두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뭉치 들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요. 이거 챙겨두면 나중에 개찰할 때 내가 입찰한 물건 순서는 언제인지
또 이제 법원마다 사건별로 몇 명 입찰했는지를 다 불러주시는 것도 있는데 메모하면서 내 순서가 언제가 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거 참고하시기 좋으니까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법정 앞에 가면 법정 앞쪽이나 안쪽에 이제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날 그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 번호랑 변경됐거나 취하된 걸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 전에 체크하고 왔어도 당일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거 모르고 입찰하면 이걸 바로 발견을 하더라도 입찰함에 봉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입찰하는 동안 기다리고 개찰하고 봉투까지 찾아서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걸리는데 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만 날리는 거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하고 입찰하러 들어가십시오. 이제 입찰표를 받습니다. 입찰표 받는 방법도 법원마다 다른데요. 어떤 곳은 앞에다가 잔뜩 이렇게 쌓아두고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앞에 가서 입찰표 달라고 말씀드리면 몇 개 입찰할 건지 물어보고 이렇게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챙길 수 있는 곳이면 가급적 많이 챙기는 편인데요. 그렇게 해서 집에다 미리 챙겨두고 다음에 똑같은 법원 갈 때 미리 집에서 좀 차분하게 작성하고 다 이렇게 봉한 다음에 가져가서 입찰함에 넣기만 하면 조금 더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 입찰표도 전반적으로 큰 서식은 비슷한데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리입찰 위임장이 입찰표 바로 뒷면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도장 찍는 데가 여기는 한 군데인데 여기는 2군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거기에 적혀있는 서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찰표는 인터넷에서도 뽑을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떤 법원에서는 인터넷에서 뽑은 거는 안 받는다고 막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이게 진짠지 아니면 자기들 귀찮다고 억지 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서 받았습니다. 참 요즘 시대가 어느 법정 안이나 밖에 입찰표 작성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거나 그럴 때 투표할 때 들어가는 부스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꼭 거기 안 들어가서 써도 되지만 굳이 남들이 내 입찰가를 볼 수 있는 데서 쓸 필요는 없겠죠. 줄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롭게 도착해서 작성합니다. 부스 안에 인주랑 펜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원에 있는 인주는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장 찍으면 여기저기 인주가 묻을 수 있으니까 물티슈 같은 것도 하나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입찰표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날짜랑 사건 번호 작성하시고요. 입찰하려는 사건에 물건 번호가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요. 법원에서 뭐 물건 번호가 없어도 1이라고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가이드가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본인 입찰할 때는 도장 종류 상관없는데 대리 입찰할 때는 입찰자, 그러니까 본인의 인감도장을 챙겨가야 되는 게 인감증명서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꼭 인감도장을 챙겨가야 합니다. 대리인은 막도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리 입찰할 때 챙겨야 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감을 챙겨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뻔한데 꼭 강조드려야 되는 거, 이 입찰가 자릿수 작성하는 거, 이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적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자리 더 써서 낙찰받은 사람을 봤거든요. 1억짜리인데 10억을 써서 낙찰 받으신 분. 이게 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이에요. 진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절대 주의하셔서 쓰십시오. 이걸 뭐 손으로 가려서 쓰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안 쓰는 자릿수에다가 X표 표시하는 분도 계신데 뭐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최저 매각가의 10에서 20%죠. 이걸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내가 얼마 쓰는지 입찰가랑은 보증금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미리 보증금에 맞춰서 수표 준비하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증금 반환받았습니다 라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미리 이름 적고 도장 찍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보다는 폐찰이 더 많은데 폐찰하면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도장 안 찍혀 있으면 보통 이름을 뒤에 부릅니다. 폐찰해서 가뜩이나 기분도 별론데 빨리 받고 집에 가야겠죠. 보통 여기 도장 찍어 놓은 사람을 먼저 부르니까 폐찰하면 빨리 보증금 받고 집에 가서 점심 먹읍시다. 도장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찍으세요. 그 전에 찍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고 여기저기 인주 묻어서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만약 입찰표 쓰다가 잘못 썼는데 새로 쓸 시간 없으면 줄 긋고 정정한 뒤에 정정한 곳에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근데 입찰가는 수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입찰표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적혀 있는 건 꼭 따라야 하는 거니까 명심하시고요. 입찰가 틀리면 입찰표를 새로 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봉투에도 쓰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쓰면 됩니다. 도장 찍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나 한 군데 있거나 이런 식으로 또 법원마다 좀 다른데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보증금 봉투도 풀로 붙이셔도 되고 스테이플러 찍어도 상관없는데 스테이플러로 찍으면 안에 들어있는 수표를 안 찍게 주의하시고요. 또 이걸 엉성하게 찍으면 수표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소 2군데 정도는 찍으십시오. 입찰 봉투에다가 입찰표랑 보증금이랑 서류 다 넣고 이제 봉해야죠. 여긴 이제 스테이플러 찍으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스테이플러 찍으면 되는데 이것도 법원마다 뭐 어떤 곳은 한 군데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군데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겉면에 도장 찍는 데가 한 군데인 곳도 있고 여러 군데인 곳도 있고 아무튼 뭐 다 다르니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종종 법원에서 문의하시던데 이 스테이플러 찍으면 원래 안에 있는 입찰표랑 같이 찍힙니다. 이거 맞는 건지 한번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안심하시고 찍으시면 되고요. 이거 찍을 때도 안에 들어있는 입찰 보증금 위에다가 스테이플러 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앞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에 가서 보통 이제 신분증이랑 같이 제출을 하는데요. 제출하면 앞에 계신 법원분들이 차례차례 넘기면서 체크하고 마지막에 도장 찍고 수취증이라는 이렇게 종이 쪼가리 같은 걸 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나 아니면 낙찰받고 영수증 받을 때 필요하시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이랑 같이 껴서 꼭 잘 챙겨 놓으시고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입찰표 받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니까 뭐 커피도 한잔하고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대기하시면 되는데 자리는 미리 맡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자리 못 맡으시면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입찰 시간 종료되면 방송이나 종소리가 울릴 거고 기본적인 안내사항 알려줄 겁니다. 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어떤 건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개찰은 입찰자 수가 많은 것부터 개찰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기본적인 안내사항들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아마 엄청 부산스럽게 입찰표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날 진행하는 사건 개수에 따라서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입찰표를 정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입찰표 정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자리 비워뒀는데 내가 입찰한 사건을 개찰했는데 낙찰자가 나다. 근데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은 무효되니까 가급적 자리는 비우지 마십시오. 비우시더라도 짧게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되면 개찰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입찰자 수가 많은 거를 먼저 개찰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사건 번호 차례대로 이렇게 불러주면서 2025 타경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럼 그 사건에 입찰하신 분의 이름을 쫙 불러주실 거예요. 뭐 남재민님,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러면 그분들이 앞에 우르르 나와서면 이제 입찰표 보고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합니다. 입찰가를 불러주는 것도 뭐 어떤 곳은 1등만 불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1등부터 뭐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차례차례 불러주는 것도 있고 3등부터 거꾸로 불러주는 것도 있고 다 부르는 것도 있고 이것도 법원마다 다 다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나보다 높은 입찰가가 나왔다? 그러면 아쉽게도 폐찰이지만 폐찰하더라도 차손이거나 1등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만큼 내 감이 살아나고 낙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니까 파이팅 하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이 나다? 축하드립니다. 낙찰 받으신 거예요. 신분증 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일 입찰 조서라고 거기에 법원에서 관리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뭐 몇 월 며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을 진행했고 몇 명이 입찰했고 최고가 매수인이 누구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인데 사실 이거 우리는 잘 몰라도 되고요. 거기에 도장 찍으라는 데다가 도장 찍고 나면 보증금 영수증 주실 겁니다. 그거 잘 챙겨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 영수증이 나중에 대출할 때나 사건 열람할 때나 이럴 때 내가 최고가 매수인임을 입증할 때 쓰니까 원본은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념으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폐찰했다. 대부분이 아마 폐찰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줍니다. 입찰표 넣을 때 받았던 아까 그 수취증 종이 쪼가리 있죠. 그거랑 신분증 가지고 보여주면 보증금 돌려줍니다. 여기서도 어떤 곳은 입찰 봉투 통째로 돌려주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보증금 봉투만 돌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입찰 봉투에 넣었던 입찰표랑 대리 입찰할 때 넣은 인감증명서는 안 돌려줍니다. 저는 이거 인감증명서 뽑는다고 쓴 돈만 해도 아마 국가재정에 조금은 이바지하지. 낙찰 받으셨으면 이제 명도하고 기존 소유자한테 연락해야 되니까 사건 열람하러 가시는데 보통 이게 당일날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일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일 입찰 조서라든지 이런 거 올리고 결제받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보통은 당일날 오후나 아니면 다음날 아니면 어떤 곳은 매각 허가가 난 뒤에 열람하게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원에다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낙찰받고 나면 그날은 그렇게 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영수증 받고 그냥 잠깐 나와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상담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한테 둘러싸여서 약간 슈퍼스타 기분 느끼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받은 명함이랑 연락처로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대출도 알아보고 낙찰 이후에 해야 되는 일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낙찰 후에는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 허가로부터 일주일 동안 항고 기간을 준 뒤에 잔금 납부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동안 대출 알아보고 명도하기 위해서 사건 열람하시고 다음 스텝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하러 법원 처음 가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다녔던 경험을 토대로 나름 꽤 디테일한 것까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첫 방문에서 긴장되고 뚝딱거리게 될 수밖에 없지만 어차피 법원도 주민센터 같은 똑같은 행정기관이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경험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파트 경매 입찰하시는데 처음이라서 내가 권리 분석한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입찰가 너무 높게 산정한 건 아닐까, 아니면 놓친 게 있나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문의 주시면 제가 한 분씩 물건 보고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입찰한다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